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알려드릴게요. 올해 42살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평생 간직해왔던 이야기가 있어서 용기 내어 펜을 들었어요. 아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행복한 아이였어요. 부모님의 늦둥이 외동딸로 태어나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거든요. 아버지는 늘 저를 어깨에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곤 했고,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김밥을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싸주셨어요. 우리 공주님,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평범한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9살 되던 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버지가 더 이상 저를 어깨에 태워주지 않는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그 후 2년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바쁘셨고, 저는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엄마를 기다리는 날들이 많았어요. 가끔 엄마가 너무 지쳐서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리시면 저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11살 되던 해 엄마가 재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혼자서는 너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아. 새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야. 그리고 너에게 언니도 생길 거야. 새아빠에 대해서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언니가 생긴다는 말에는 은근히 기대가 됐어요. 외동딸로 자란 저에게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게 신기하고 설레는 일이었거든요. 드디어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새아빠의 딸, 그러니까 제 의부선니가 될 아이는 저보다 2살 많은 13살이었어요.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얼굴도 예뻤죠. 하지만 첫 만남부터 뭔가 차갑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안녕. 나는 수진이야. 앞으로 잘 지내자.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는데 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응이라고만 짧게 대답했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언니와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침대에 2개가 나란히 놓인 그 방에서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잠들지 못했어요. 언니, 잠 안 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언니는 벽을 보고 누워서 시끄러워라고만 했어요. 그 말이 마치 차가운 바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니는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성의 없이 대답했어요. 저는 열심히 언니에게 잘하려고 했어요. 언니가 좋아할 만한 과자도 사다 주고 숙제도 도와주려고 했지만 언니는 늘 필요 없어 라며 거부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엄마와 새아빠 앞에서였어요. 언니는 어른들 앞에서만큼은 저에게 친절하게 대했거든요. 지민아, 이거 먹어봐. 언니가 사온 거야. 부모님 앞에서는 이렇게 다정했는데 둘이 있을 때는 너 때문에 사온 거 아니야. 그냥 남아서 주는 거야 라며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왜 언니가 저를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참다 못해 울면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언니는 왜 나를 싫어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이도 힘들어하는 거야. 갑자기 새엄마, 새 동생이 생긴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언니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교묘해졌죠. 제 물건을 몰래 숨기거나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먼저 다 먹어버리는 일이 잦았어요. 진짜 큰 갈등이 폭발한 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엄마가 케이크를 사와서 조촐하게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케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아, 미안. 실수했어. 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언니의 눈빛에서 확신했어요. 일부러 그런 거라는 거려. 그날 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 왜 그래요? 내가 언니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대해요? 그때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잘못한 게 뭐냐고? 너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언니가 목소리를 높이다가 멈췄어요. 그리고는 주저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너 때문에 내 아빠를 뺏긴 것 같아서 그래. 예전에는 아빠가 나만 봤는데 이제는 너와 내 엄마만 보잖아. 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아빠가 너희 엄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난 정말 무서웠어. 아빠마저 나를 버리는 건 아닐까 해서. 아빠는 내게 있는 유일한 가족이거든. 언니가 계속 말했어요. 너희가 오기 전에는 아빠가 나한테만 사랑한다고 말해줬어. 나한테만 선물도 사주고 나한테만 관심을 보여줬어. 그런데 이제는 너희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 같아.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언니에게는 새아빠가 전부였구나. 그런데 갑자기 새 가족이 생기니까 불안했던 거구나. 그래서 너를 미워하려고 했어. 너만 없으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근데 너는 날 미워하지도 않고 계속 잘해주려고 하잖아. 그럴수록 내가 더 나쁜 애 같아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언니도 저처럼 상처받은 아이라는 걸요. 새 가족이 생긴 게 저만 어색하고 힘든 게 아니라 언니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언니가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친엄마가 있지만 언니에게는 새아빠가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언니도 힘들었구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응, 정말 힘들었어. 언니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무서웠어. 지민아, 아빠마저 잃을까봐. 처음으로 언니가 마음의 벽을 허물었어요. 지민아, 사실 나도 무서웠어. 아빠가 새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될까봐. 나는 혼자였는데 너희는 엄마랑 딸이잖아. 나만 혼자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그랬어.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너한테 심하게 굴었어. 너를 멀리 보내면 아빠가 나만 봐줄 줄 알았거든. 근데 그럴수록 더 외로워지더라.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언니, 미안해요. 나도 언니 마음 몰라줘서. 아니야. 너는 잘못 없어. 어린애가 뭘 알겠어. 언니가 처음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사실 너 때문에 많이 울었어. 너는 착하고 예쁘고 모든 어른들이 너만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었는데 언니가 부러웠어요. 언니는 키도 크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어떻게 하면 새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지민아, 앞으로 우리 진짜 자매처럼 지내보자. 서로 편이 되어주는 거야. 정말요? 언니가 내 편이 되어줄 거예요? 응. 대신 너도 내 편이 되어줘. 약속. 약속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언니의 마음을 알게 되니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완전히 사이좋은 자매가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어난 일이 우리 관계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저는 우산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나왔어요. 방과 후 수업까지 끝나고 나니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비는 더 심하게 내렸어요. 교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줬어요. 돌아보니 언니였어요. 바보야. 우산도 안 가져오고. 언니가 투덜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언니,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가 걱정하셔서 나보고 우산 가져다 주라고 하셨어. 집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의 우산을 나눠 썼어요. 언니는 자꾸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서 어깨가 다 젖었는데도 모르는 척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언니가 저를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더 가까워졌어요.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됐거든요. 언니는 고3, 저는 고1이었죠. 처음에는 학교에서 언니를 만나는 게 어색했는데 언니가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어요. 지민아, 학교 생활 어때? 그때부터 언니는 학교에서도 저를 챙겨줬어요. 선배들이 괴롭히면 나서서 막아주기도 하고 공부 방법도 알려줬어요. 야, 너네 반에 지민이 동생 건드리는 애 있으면 나한테 말해. 언니의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우연히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언니가 대학생이 되고 저도 고3이 될 무렵에는 완전히 친한 자매가 됐어요. 언니는 대학교 과제로 바쁜 와중에도 제 수능 공부를 도와줬어요. 지민아,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여기서 핵심은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하며 때로는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의 대학생활 이야기, 제 장래 희망, 그리고 가끔은 남자친구 이야기까지. 저도 무사히 대학에 입학하고 언니와 저는 각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지만 우리의 끈끈한 관계는 계속됐어요. 대학교 MT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면 서로 챙겨주고 고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상의했어요. 언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3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언니가 그 오빠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반짝 빛났거든요. 몇 년 뒤 언니가 직장에서 만난 분이랑 결혼한다고 했고 몇 달 뒤 결혼식 날이 왔어요. 저는 언니의 들러리를 섰는데 그날 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민아, 고마워. 너 때문에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처음에는 정말 싫었는데 이제는 너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언니도 고마워요. 언니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저도 몇 년 후 결혼했고 우리는 각자 아이들을 낳아 키우며 살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까운 사이였죠. 아이들이 아플 때는 서로 병원에 데려가 주고 육아 때문에 힘들 때는 서로 의지했어요. 언니의 큰딸과 제 아들이 동갑내기라 아이들끼리도 정말 친했어요. 명절 때면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북적북적한 시간을 보냈고 그런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모, 우리 엄마랑 이모는 왜 이렇게 닮았어요? 언니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물었을 때 언니와 저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30년을 함께 살다 보니 정말 닮은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 모든 것이 바뀐 순간이 왔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뇌출혈이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언니와 저는 번갈아 가며 병원에서 간병을 했어요. 수술을 앞두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족분들의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별 생각 없이 언니와 함께 혈액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따로 불러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검사 결과를 보니 혹시 두 분이 정말 자매분이 맞나요? 저희는 어리둥절했어요. 네, 의붓자매입니다만. 왜요? 혈액형은 물론이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니 두 분은 혈연 관계가 전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언니는 저희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언니는 새아빠의 딸도 아니라는 뜻이었죠. 병실로 돌아가서 저희는 새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수진 언니가 아버지 친딸이 아니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아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사실은 수진이는 내 친딸이 아니야. 내가 너희 엄마와 결혼하기 전에 혼자 키우고 있던 아이야. 그럼 수진 언니의 친부모님은요? 수진이는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야. 내가 20대 때 어린 마음에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양했지. 그때는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언니와 저는 정말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남남이었던 거예요. 언니도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평생 친부모가 없는 아이였다는 사실을 30년 만에 알게 된 거였으니까요. 나는 진짜 부모가 없는 아이였구나. 언니가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말을 잘 하지 못했어요. 이상하게 어색해진 거예요. 30년 동안 자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남이라고 하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엄마의 수술날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민아, 우리 이상해지지 말자. 언니,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우리가 30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낸 시간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니잖아.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혈연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져다 준 것도,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히는 선배들로부터 지켜준 것도, 수능 때 밤늦게 함께 공부한 것도, 결혼할 때 서로의 들러리를 선 것도,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준 것도, 모든 것이 진짜였어요. 맞아요, 언니. 우리는 그냥 가족이에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엄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회복실에서 나오신 엄마를 보며 언니와 저는 서로 얼싸안고 울었어요. 며칠 후 엄마가 의식을 찾으셨을 때 저희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한참을 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게는 둘 다 똑같은 딸이야. 수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진짜 딸 같았고 지민이는 내가 낳은 딸이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두 아이의 무게는 똑같아. 새아빠도 말씀하셨어요. 수진이는 내가 20살 때부터 키운 딸이야. 친부모를 찾고 싶다면 도와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넌 영원히 내 딸이야. 언니는 친부모를 찾을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님이 계시고 좋은 동생도 있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해요. 운명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엄마가 고아원에서 혼자 있던 아이를 데려와 딸처럼 키우던 남자와 결혼하면서 저는 평생 가장 끈끈한 자매를 얻게 됐어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된 거죠. 요즘 언니와 저는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가족이지만 우리는 선택해서 가족이 된 거니까요. 언니의 딸이 요즘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이모랑 엄마는 진짜 자매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진짜 자매예요. 피로 이어진 자매보다 더 끈끈한 자매죠.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엄마가 새아빠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약 저와 언니가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외동딸로 살았을 테고, 언니도 혼자였을 거예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함께 울고 웃으며 힘들 때 서로를 지켜주고 평생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저희 집에는 지금도 어릴 때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어색하게 서 있던 첫 가족 사진부터 시작해서 언니 결혼식 사진, 제 결혼식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30년의 시간이 담겨 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진짜 가족인지를요.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보낸 시간과 사랑이에요. 언니는 아직도 제가 감기에 걸리면 죽을 끓여다 주고, 저는 언니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간병을 해요. 이런 게 바로 가족 아닌가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가족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고 해서 저절로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가족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관계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언니에게 안부 문자를 보낼 거예요. 언니, 오늘도 고마워요. 평생 제 진짜 언니여서. 그리고 언니도 답장을 할 거예요. 나도 고마워. 내 진짜 동생.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사시길 바라요.